전 세계 4천만 독자가 사랑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의 모리 슈워츠 교수. 학자가 아닌 작가로서 독자들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긴 이토록 멋진 인생이라니 책을 소개합니다. 모리 교수는 사회심리학자로 강의와 상담을 병행하면서 노년층의 삶에 초점을 맞춰 연구조사를 진행하며 원고를 집필했습니다. 하지만 루게릭병을 진단받고 투병 중에 책을 발표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의 모리 교수, 미발표 유고 발견돼. 원고는 한참 지나서야 집필 과정을 지켜봤던 아들 롭의 편집을 거쳐 이토록 멋진 인생이라니 책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리 교수는 67세였던 1984년 5월 전까지 거의 병치레하지 않았습니다. 질병이나 노화, 사회보장국이 고령자로 분류한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1984년 봄, 심한 천식에 시달리고 전립선 수술을 받게 되자 갑자기 모든 게 변했습니다. 실제 나이와 노화의 취약성을 뼈아프게 인식하자 그 무게에 짓눌리고 깊이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남은 시간을 잘 쓸 방법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노후는 독특한 제약과 기회가 있는 특별한 성장기이다. 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기도 하다. 진심으로 원한다면 노후에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자신을 과정에 있다고 보고 언제 어디서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자. 때로 내가 좀 다르게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자. 새로운 공상에 빠져보자. 자신을 미완성으로 볼 수 있다면 항상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다. 젊을 때 자리로 돌아가려고 자신을 소모하지 말자. 지금의 나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자. 단점과 한계를 무시하지 말고 자신을 예우하자. 모리 교수에게 듣는 삶의 가르침은 60대와 그 이상의 연령대에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중년에게는 미래의 모습을 그릴 유용한 토대를, 청년에게는 부모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도움말과 자신의 노년기를 내다보는 기회를 선물합니다. 처음 살아보는 내일을 위해 오늘 읽어야 할 모리의 지혜. 도서명, 이토록 멋진 인생이라니. 저자, 모리 슈워츠. 출판사, 나무 옆 의자. 설탕이 듬뿍 들은 음료수와 과자가 부모님의 자식 사랑이던 때도 있었다. 야근 때문에 바빠서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식사. 몸이 너무 가려워!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내 몸이 망가졌다. 나도 이렇게 아픈데 혹시나 우리 아이는? 유아 비만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핸드폰에 들어가겠네. 개 심심하다. OECD 국가 중 신체 활동량 꼴찌인 우리나라 아이들. 요즘 아이들의 마음과 정신이 무너지고 있다. 부모와 아이들, 우리가 모두 회복되어야 한다. 회복의 6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나의 회복이 우리 가족의 회복. 나아가 미래로의 회복. 도서명,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면 돼. 저자, 박종훈. 출판사, 파지트. 모든 일은 바다에서 시작되었다. 되지 않을 거야. 질식하지 않을 거야. 감염되지 않을 거야. 물속에는 위험한 물질이 가득하다. 병에 걸릴지도 살아남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바다로 뛰어든다.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이 있다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싶어. 책 버니와 구그룹 바다탐험대의 설정은 참 흥미롭습니다. 먼 미래의 지구, 이곳에는 녹조로 가득한 펄펄 끓는 온도의 바다,
그곳 너머에 맑고 푸른 구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18살의 버니와 9그룹 친구들. 그들의 모험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밀리에 제한구역 밖으로 나가는 그들.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마주한 친구들 앞에는 어떤 물길이 닥쳐올지 예상이 되시나요? 여러분께서는 혹시 지구 공동설에 대해 들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구 공동설이란 속이 빈 지구 내부 깊숙한 곳, 그곳에 또 다른 지구가 있다는 오래된 가설입니다. 소설 속 버니와 친구들에게 지구 공동설은 하나의 희망입니다. 지금 이런 쉽지 않은 세상 속 어딘가에 더 나은 세상이 있을 거라는 믿음, 그것이 그들을 지탱해주는 희망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소설 속 인물들의 모습, 그건 어딘가 모르게 근래의 많은 청소년들과도 닮아 있습니다. 책 속에서 상상 속에만 존재했던 마마지구까지 더 깊이, 더 멀리 가보는 버니.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는 것. 그것은 결국 지금까지의 세상이 부정되어 버린다는 뜻과도 같은데요. 그렇지만 결국 본인의 의지대로 본인의 믿음을 관철하며 스스로의 길을 찾아 만들어가는 소설 속 인물들의 모습은 왜인지 마구마구 응원을 보내고 싶게 합니다. 저자인 한요나 작가는 글의 말미에서 너를 무조건적으로 응원하는 요나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우리 모두가 자기다운 선택을 하는 데 주저함이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도 한요나 작가가 그려놓은 멋진 미래환경 생태소설에 빠질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버니의 손을 잡아보세요. 도서명 버니와 9그룹 바다탐험대, 저자 한요나, 출판사 책풀. 여기 흔들리는 부모와 아이를 위한 고전명구 마음 수업집이 있습니다. 바로 책, 부모 쉼표입니다. 이 시대의 부모와 아이들은 참 힘든 순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 그렇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자 이명학은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였는데요. 교수로서는 유일하게 제1회 대한민국 수승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곳에서 좋은 멘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교인 중동고등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해 재직 중인데요. 그는 부임 후 학부모 및 아이들에게 때때로 다양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고전 속 다양한 명문장들과 함께 저자가 꾹꾹 눌러담은 진심이 따뜻한 온기가 되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편지들과 함께 그동안 칼럼 등에 소개되었던 멋진 글들이 한데 묶여 출간된 것이 바로 이 책, 부모 쉼표입니다.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 우뚝 올곧게 서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처음 겪는 온갖 일들에 쉽게 흔들리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 부모에게 저자는 참 따스한 격려를 건넵니다. 첩첩산 중에서 한 곡에 한 곡에 잘 넘고 있다고 학부모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명학 교장의 말에 많은 어른들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생들에게 전하는 응원 역시 감동적입니다. 성인이 되기도 전에 받아든 한 번의 성적으로 앞으로 살아갈 60, 70년의 창창한 인생길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이런 문장들이 가득한 편지에는 스승으로서의 저자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단순히 저자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가 활용한 고전 속 수많은 명문장들에는 그 기나긴 세월을 거치고 버텨낸 선조들의 지혜 역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책 속 저자의 말은 따뜻하지만 동시에 강한 힘을 담고 있는 듯 보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부모, 혹은 학생, 혹은 그저 세상 속의 당신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도서명 부모 쉼표, 저자 이명학, 출판사 책풀. 여기에 사라지고 있는 북극. 기상 전문 기자의 지구 최북단 취재기가 있습니다. 북극은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는 심장이라고들 말합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를 북극이 후 하며 불어주고 식혀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동안 에어컨 역할을 톡톡히 해오던 북극은 기후변화로 고장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점점 줄어드는 북극곰의 보금자리, 모기떼의 습격, 이런 수많은 현상들을 직접 목격한 저자 신방실의 책 되돌릴 수 없는 미래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나사 과학자를 꿈꾸다가 KBS의 기상 전문 기자가 되었습니다. 2022년 여름 북극에 다녀와 시사기획 창, 고장난 심장, 북극의 경고를 제작했는데요. 그런 그녀가 선보인 책이 바로 이것, 되돌릴 수 없는 미래입니다. 기자 특유의 면밀함, 탐색력과 인터뷰 실력으로 책은 참 알차고 흥미진진한 내용이 가득합니다. 특히 관찰한 내용 외에도 북극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도 흥미롭고요. 당연하게도 필력 역시 매우 흡입력이 있어서 금세 우리 독자들을 북극에 데려다 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 밖에도 에필로그에서 드러나는 기자 생활의 면면을 보면 방송사의 보도국이 얼마나 분주하고 또 눈코 틀 새 없이 흘러가는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저자 신방실은 보도국에서 본인이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도 그곳에 담아 공개했습니다. 거기에는 사명감, 또 어떤 때에 느꼈던 고뇌, 여러 가지 걱정까지 한 명의 기자가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던 기자의 시선, 그 시선으로 담아낸 북극 이야기. 여러분도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명 되돌릴 수 없는 미래, 저자 신방실, 출판사 문학수첩. 이 책을 열면 여러분은 아름다운 파리의 거리를 단숨에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책의 대부분은 파리의 그 수많은 특색 있는 가게들을 아주 따뜻한 모습으로 담아낸 사진들이 가득하거든요. 글보다 훨씬 많은 파리 곳곳의 사진들은 마치 이 책이 사진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책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마랑 몽타구의 내가 사랑한 파리입니다. 프랑스의 파리는 뭐랄까? 떠올려보면 어떤 아름다움이 필연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상징적인 무언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세계 유수의 디자이너, 브랜드, 건축물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것들은 이 파리에서 탄생한 것들이 아주 많죠. 바로 이 파리에 프랑스를 대표하는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디자이너 마랑 몽타구도 있습니다. 그는 파리의 아름다움을 포착해 일상에 그려내고 또 그것을 자신의 이름을 딴 부티크에 진열하기도 합니다. 그런 그의 책 마랑 몽타구의 내가 사랑한 파리, 여기에는 그에게 영향을 준 또 파리 곳곳을 조금 더 멋지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 수많은 장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역사, 수세기 동안 독특한 공간에 제 모습을 감춰온 아뜰리에 공방, 그리고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하는 다채로운 상점들까지. 마랑 몽타구는 시간을 초월하며 우리를 그곳들로 안내합니다. 이 책을 열면 여러분께서는 기묘한 경험을 하실 수 있는데요. 피카소와 샤갈이 함께했던 석판 임세기를 돌리거나 파스망트리를 짜고 함없이 맨손으로 파스텔을 만들어보는 것과 같은 그런 특이한 체험이 책을 읽는 눈을 통해 곧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커다란 책의 사이즈만큼이나 안쪽에는 양면 가득한 상점들의 사진이 가득합니다. 특히 가게의 전경은 물론 내부 한 벽면을 고스란히 담은 사진과 세부적인 디테일을 따로따로 카메라에 담아 독자들에게 소개해주는 모습은 그의 섬세함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죠. 특히 이따금 짧게 소개되는 가구, 안락의자의 역사 등은 책 속 일러스트와 사진들에 대해 안내해주는 친절한 해설사 같기도 합니다. 파리를 특별하게 만든 상점, 공방, 그리고 아뜰리에 19곳의 면면,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여유로운 어느 주말 오후 커피 한 잔과 함께 이 책을 펼친다면 여러분은 금세 파리 한복판에 도착해 있을 거예요. 도서명 마랑 몽타구의 내가 사랑한 파리, 저작 마랑 몽타구, 출판사 문학수첩.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 강아지와 고양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저기 까마귀가 갑자기 총총거리며 뛰어가는 이유는 뭐지? 돌고래들은 대체 왜 우리 인간들을 도와줄까? 이렇게 동물들의 마음이 궁금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런 동물들이 전지적 참견 시점으로 우리를 바라봐준다면 과연 기분이 어떨까요? 살면서 우리는 우정, 사랑, 취업은 물론 다양한 사건과 고민들을 안고 삽니다. 이럴 때 용기를 끌어내는 법, 자신감을 채우는 법,
주위에 다정해지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각각의 동물들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책 사자처럼 자신 있게 으르렁을 소개합니다. 이 책 속에는 수십 수백 종류의 동물들이 각자의 특징을 살려 우리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느리지만 팔의 힘만큼은 사람보다 3배나 세서 온종일 나무에 매달려 있을 수 있는 나무늘보. 다른 새들보다 남다른 특징은 없지만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기도, 위험에 처한 다른 동물들을 도와주기도 하는 까마귀 등을 차례차례 소개하며 우리들 모습은 있는 그대로 훌륭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특히 나답게 행동하는 방법, 자신감을 찾는 법, 진정한 친구를 찾는 법, 친절을 베풀고 용기를 발견하는 방법, 다시 일어서서 행복을 느끼는 법 등 동물들로부터 우리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참 다양한 이야기들을 친근하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이 책.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글과 초원, 바다로 들어와 동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짜 나를 찾아보세요. 수많은 동물들이 어깨를 토닥여 줄 거예요. 도서명 사자처럼 자신 있게 으르렁. 저자 칼리 소로시악, KT 워커. 출판사 다림. 보통 우리들에게는 정해진 예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이든 회사든 개인이든 이 한정된 예산, 그러니까 정해진 돈의 범위 안에서 다양한 소비를 반복하고 있죠. 하지만 슬기로운 소비는 이따금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1+1 딱지만 보면 불필요한 물건인데도 왠지 구매 버튼을 누르게 되고요. 빵은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저 안에 들어있는 스티커가 너무 갖고 싶어서 마구마구 빵을 사 모으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됩니다. 돈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습니다. 대신 돈을 잘 써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한 여러분들을 위한 작고 귀여운 이 책,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소개합니다. 편의점, 마트, 무인 매장과 같은 우리 삶 속의 여러 가게들, 그리고 SNS와 온라인 쇼핑몰까지 우리는 참 많은 상품들과 소비로 둘러싸인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를 계획하고 필요를 점검하고 제품을 꼼꼼히 따져보는 일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어린이들도 매우 손쉽게 읽기 좋은 다양한 구성으로 여러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절약하는 방법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아이템을 슬기롭게 쇼핑하는 법, 1+1, 사은품, 미끼 상품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꿀팁, 이와 같이 참 다양한 예시와 일상생활에서 만나봤을 법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재미난 글과 그림으로 실려 있어요. 뿐만 아니라 소비와 관련한 요즘 세상의 트렌드, 그리고 연관된 뉴스들까지 속속 알려주면서 시대의 흐름까지 쭉 알려주고 있죠. 저자는 유행하는 한철의 플렉스와 같은 단어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더 중요한 현명한 소비의 가치에 대하여 줄곧 안내합니다. 그리고 읽는 아이들 혹은 가계부를 작성하는 성인들을 위해서 용돈 기입장을 작성하는 법은 물론 체크카드에 대한 설명과 발급 방법, 똑똑한 사용법까지 세세한 정보를 건네주죠. 우리는 돈을 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늘 한정된 돈이 주어져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각자의 여러 사정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가장 적합한 쉽고 재미있는 입문용 가이드북, 책 슬기로운 소비생활이었습니다. 도서명 슬기로운 소비생활, 저자 조희정 글, 김지하 그림, 출판사 다림. 나는 일러스트레이터다. 카페 사장이기도 하고 에세이 작가이기도 하다. 누군가에겐 꿈이거나 로망인 직업이겠지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나에겐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가깝다. 한가할 때 부지런히 바짝 그리자.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그림 사이에 괴리감은 커져만 가고, 수입을 위해 시작했던 카페는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줬지만
나도 출근한다. 내가 이 시간에 밖에 나오다니. 카페 일은 생각보다 고됐고 정신없이 바빴던 하루에 비해 매출은 소박하다. 매출 실화? 이게 다임? 이상하다. 책도 계약했으니까 책 대박 나서 카페 접고 작가로만 생활하고 싶었는데 현실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이 생존을 위해 허겁지겁 사는 엔잡러에 그쳤다. 그럼에도 버틸 힘을 낼 수 있는 건 인생을 걸어볼 만큼 좋아하는 게 내 인생에 있기 때문이다. 아직 나는 젊고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게 많다. 각박한 현실에도 꿈을 쫓는 모든 이들이여, 우리 모두 힘냅시다. 가보자고. 먹고 사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어른이의 생존 일기. 쫄지 말고 일단 고. 도서명 이까짓 생존. 저자 삼각커피. 출판사 봄름. 그녀는 이기적이었다. 그것이 대지레를 조금이라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남은 인상이었고 대부분 그 이상은 기억하지 못했다. 쌍둥이 자매가 사라진 후로 14년이 흘렀고 사람들이 그들을 알고 지냈던 것도 거의 그만큼의 시간 동안이었다. 자매는 건립자의 날 댄스 파티가 끝나고 나서 그들 어머니가 복도 바로 아랫방에서 잠든 사이 침대에서 사라져버렸다. 어느 아침에는 쌍둥이 자매가 욕실 거울 앞에서 북적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여자아이 넷이 머리를 매만지며 수선을 피우고 있었는데 다음 날에는 침대가 텅 비어버린 것이다. 침대 커버는 스텔라가 정돈할 차례일 때는 반듯하고 대지레의 차례일 때는 구깃한 여느 날처럼 정돈되어 있었다. 타운 사람들은 오전 내내 그 애들을 찾아다녔다. 이름을 부르며 숲속을 돌아다녔고 어리석게도 그들이 유괴된 건 아닌지 걱정했다. 그들의 실종은 납치만큼이나 갑작스러워서 멜로드 주민 전체가 죄인으로 남겨진 것 같았다. 당연히 진실은 사악하지도 신비롭지도 않아서 쌍둥이는 곧 뉴올리언스에 나타났다. 책임감 없이 달아난 이기적인 아이들. 오래 떠나 있지는 않을 것이다. 도시의 삶에 지쳐 나가 떨어질 것이다. 돈도 배짱도 모두 바닥나서 코를 훌쩍이며 어머니의 집에 포치로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1년 뒤 쌍둥이는 헤어졌고 자매의 삶은 그들이 공유했던 난자만큼이나 균등하게 쪼개졌다. 스텔라는 백인이 되었고 대지레는 찾을 수 있는 가장 검은 피부의 남자와 결혼했다. 이제 대지레가 돌아왔고 누구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어쩌면 고향이 그리웠으리라. 그만큼 시간이 지났으니 어머니가 그리웠거나 그 검은 피부의 딸을 자랑스레 보여주고 싶었으리라. 멜로드에서는 아무도 피부가 검은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다. 타운을 떠나는 사람도 없었지만 대지레는 이미 떠난 이력이 있었다. 피부색이 검은 남자와 결혼한 것도 모자라 블루블랙의 빛깔의 자식을 데리고 타운에 나타난 것은 나가도 너무 멀리 나간 것이었다. 루스 에그하우스에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졌다. 라인쿡은 헤어네트의 고리를 잠갔고 종업원 여자는 테이블 위에 놓인 동전을 헤아렸고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은 커피를 꿀꺽꿀꺽 마신 뒤 정유 공장으로 출근했다. 루는 얼룩진 창문에 기대 길을 내다보았다. 아델 빈스에게 전화를 해줘야 한다. 아델이 이미 겪은 그 모든 일을 생각하면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못한 채 느닷없이 딸과 재회하는 건 옳지 않은 일 같았다. 하물며 이제 대지레와 검은 아이까지 나타났으니 맙소사. 그는 전화기를 잡았다. 그들이 여기 눌러 앉을 것 같아요? 라인쿡이 물었다. 누가 알겠어. 하지만 확실히 급해 보였어. 루가 말했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 궁금하네. 내 바로 옆을 보면서 손도 흔들지 않고 본체 만취였어. 잘난 척하긴 뭐 그렇게 잘난 게 있다고. 맙소사.
루가 말했다. 그렇게 까만 아이는 내 평생 처음이야.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미국 160만 부 이상 판매. HBO 방송사 영상화 확정. 쌍둥이 자매의 엇갈린 운명과 사랑의 연대기. 도서명 사라진 반쪽. 저자 브릿 베넷. 출판사 문학동네. 2021년 노벨 문학상 수상 압둘라자크 구르나. 식민주의의 영향과 대륙 간 문화 간 격차 속에서 난민이 처한 운명을 타협 없이 연민 어린 시선으로 통찰했다. 노벨 문학상 선정 이유. 압둘라자크 구르나 작품 아시아 최초 출간. 대표작 낙원. 변화 직전의 벼랑에 내몰린 아프리카를 떠올리게 하는 초상화. 단 한 명의 소년과 대륙 전체 모두를 위한 자유의 본성과 순수의 상실에 대한 가슴 아픈 명상. 뉴욕 타임스 북 리뷰. 압둘라자크 문학 세계의 정수. 바닷가에서.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 기꺼이 빛을 견디며 함께 서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이타적인 행위를 선택하는 것. 이 책 그리고 압둘라자크 구르나를 읽는 일이 바로 그러하다. 소설가 김금희. 최신작 그우의 삶. 이칠 운명에 처했으나 지워지기를 거부한 모든 일을 한자리에 모은 강렬한 소설. 언론사 가디언. Out to sea, the sky filled with stars, and a huge moon began to rise, illuminating the heaving water beyond the breakwater and the frothing crest of the reef in the distance. As the moon rose higher, it submerged the whole world in its unearthly glow, turning the warehouses and the quayside and the boats tied up alongside into insubstantial silhouettes of themselves. By then, the Nahodha and his 3 crew members had eaten their meager ration of rice and salt fish, which they shared with him, and settled themselves to rest, stretching out in a tight cluster on the sacks of millet and lentils which were their cargo. So he lay close too, listening to their conversation and their profanities and their gloomy homesick songs, while the boat pitched with the surge of the incoming tide. 도서명 그우의 삶. 저자 압둘라자크 구르나. 출판사 문학동네. 낯선 세상에 뚝 떨어진 듯 마을에 나타난 꼬멜까 말까 수선집의 수상한 방덕씨. 동네에서 방덕씨의 바느질 솜씨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지만 수선집을 둘러싼 기묘한 소문은 가득한데. 너 수선집 아줌마가 빨간 떡 주면 절대 먹지 마라. 뱀파이어한테 피가 필요한 것처럼 아줌마도 그 빨간 피 인절미를 꼭 먹어야 산대. 수선집 아줌마가 이사 왔을 때 한밤중에 무슨 소리가 나길래 가봤더니 벽을 부수고 있더래. 과연 벽에 뭘 숨겼을까? 꼬맬까 말까 그 말 왠지 찝찝하지 않니? 뭘 꿰맬까 말까 망설인다는 거지. 미스터리해. 수선집 2층에 새든 달모와 호기심 가득한 단짝, 생강. 무성한 소문으로 방덕씨에 대한 궁금증만 커져가는데? 아줌마 집에 무지 오래된 책이 있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내용이 좀 달라. 취미가 고서 수집인가? 너 그 얘기 알아? 괴짜 고서 수집가가. 방덕씨의 수선집을 둘러싼 쫄깃한 소문? 한밤중 들려오는 끼의 통소리? 100년 묵은 책 벽장 속 비밀. 그리고 달모가 목격한 결정적 장면? 차차듐 하랄랄.
생강아, 파헤쳐보자. 아줌마가 고서 수집가인지 아니면 내가 그날 밤 본 것이 정말? 오늘 내 좋은 머리를 너무 많이 썼는데 또 생강 선생이 나서야 하나? 방덕 씨의 오래된 비밀, 그리고 얽히고 설킨 가짜 뉴스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달모와 생강이의 식은땀 쪽 빠지는 활약.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대상 수상 작가 주미경의 신작 동화 도서명 꼬멜까 말까 수선집과 비밀의 책. 저자 주미경. 그림 신보영. 출판사 문학동네. 친구 관계도 좋고 마음씨도 착하지만 학업에 흥미가 떨어지는 부분이 좀 아쉬워요. 너 공부하기 싫어? 살면서 공부는 반드시 필요해. 엄마는 왜 자꾸 뭘 가르치려고만 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어. 엄마는 답답하고 아이는 억울하고 엄마는 다그치고 아이는 주눅드는 도시를 벗어나. 시골에 온 지 어느덧 2년. 시골 육아는 우리 가족의 최고의 선택이었다. 엄마, 오늘은 또 얼마나 재밌는 일이 생길까? 지천이 놀이터이자 학교인 시골에서 아이들은 심심해할 틈이 없다. 촉각이 예민해 차륵놀이도 거부하던 아이가 도로 위 개구리를 잡아 안전한 논둑으로 옮겨준다. 소나기 힘이 약해 미술 활동을 싫어하던 아이가 자연 속에서 보고 배운 것으로 직접 그림 동화책을 만든다. 그러고는 뿌듯하게 동생에게 읽어준다. 시켜야만 덕후 활동을 하던 아이가 책 읽다 영감이 떠오르면 자연의 부산물로 발명품을 만든다. 어린이집 재미없다며 매일 등원 거부하던 아이가 매일 밤마다 내일 아침이 어서 오기를 기다린다. 아이들은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잘하고 있었다. 누가 시키면 하기 싫은데 여기에서는 뭐 하라고 혼내지도 않고 억지로 시키지 않아서 좋아. 우리는 매일 놀면서 배워. 어른들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우린 잘할 수 있거든. 아이는 모자람 없이 배우고 부모는 잔소리 없이 키우는 도서명 시골 육아. 저자 김선년. 출판사 봄름. 본 영상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 도서관의 수어, 음성 지원을 받아 제작, 재구성한 것입니다.